저녁을 먹고 난 밥상은 부엌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손수건 귀퉁이에 내 이름을 수놓고 있었다. 바늘 끝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지꼬리 뚜껑이 열려 있었다. 실패해서 풀린 흰실이 방바닥까지 늘어졌다. 이불장 위에는 다림질을 끝낸 치마가 곱게 개켜져 있었다. 벽에는 시계 대신 달력만 걸려 있다. 나는 치마를 2번이나 펼쳐보고 다시 개켰다. 주름이 펴질까봐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눌렀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왜? 내일 꼭 오는 거지? 아버지가 신문을 넘기던 손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신문을 넘겼다. 어머니는 바늘을 잠깐 움직이지 않았다. 실을 손끝에 한번 감았다 풀었다. 그때 가서 보자. 그 말이 다였다. 나는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도시락을 싸들고 오지 않아도 괜찮았다. 사진을 찍지 않아도 괜찮았다. 운동장 어디쯤에서 나를 한 번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다 놓은 술을 접어 이불장 치마 옆에 나란히 두었다. 반지꼬리 뚜껑을 닫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다. 옆방에서는 오빠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났다. 자리에 누워서도 치마 생각만 했다. 공연이 끝나면 어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몇 번이나 그려보았다. 옆방에서는 아버지가 라디오 소리를 낮게 틀어놓고 있었고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그릇 씻는 소리가 한참 이어졌다. 나는 눈을 몇 번이나 감았다 떴다. 문풍지 사이로 밤바람이 가늘게 새어 들어왔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2번 들리다 멈췄다. 천장 무늬를 새는 사이 잠이 든 것 같았다. 아침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창문 밖은 아직 밝지 않았다. 부엌에서 쌀 씻는 물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양은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아궁이 불에서는 장작 타는 냄새가 났다. 밥상 위에는 보리밥과 된장국이 먼저 차려져 있었고 오빠는 벌써 밥그릇을 반이나 비운 채였다. 나는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는 밥그릇을 힐끔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나는 새순물을 대충 얼굴에 묻히고 마루로 뛰어나왔다. 어머니는 흰 손수건을 내 가슴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잃어버리지 마. 나는 손수건보다 공연 생각뿐이었다. 마당으로 나섰는데 리본이 한쪽으로 기운 것 같아서 다시 들어왔다. 어머니는 웃지도 않고 리본만 다시 묶어주었다. 손끝에서 비누 냄새가 났다. 엄마, 응. 늦으면 안 돼. 어머니는 대답 대신 내 어깨를 한번 쓸어내리고 광주리를 들었다. 나는 책보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나는 학교 쪽으로, 어머니는 시장 쪽으로 걸어갔다. 시장 초입에는 벌써 좌판을 펴는 상인들이 보였고 고무대야에 물을 채우는 소리와 리어카 바퀴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골목을 돌아서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니도 잠깐 뒤를 돌아보는 것 같았다. 곧 사람들 사이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길에는 다른 집 아이들이 벌써 나와 있었다. 어떤 아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지나갔다. 자전거 바퀴살에 끼워둔 딱지가 바퀴가 돌 때마다
탁탁 소리를 냈다. 공동 수도가에는 벌써 물동이를 인 아주머니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누군가 빨래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 안에 퍼졌다. 아주머니 몇 분이 서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중 한 분이 물동이를 인 채 급히 걸음을 옮겼다. 나는 가슴 주머니 위로 손을 한 번 덮었다. 손수건이 만져지는 걸 확인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골목 끝 구멍가게 앞에는 어제 팔다 남은 눈깔 사탕 병이 놓여 있었다. 가게 주인이 셔터를 반쯤 올리고 있었다. 학교 운동장은 아침부터 부산했고 교문 앞에는 아이들 목소리가 가득했다. 자전거를 세워두는 아이, 가방을 맨 채 뛰어가는 아이가 뒤섞였다. 운동장 한쪽에서는 큰 북을 옮기고 풍금도 교실에서 조회대로 옮겨졌다. 선생님들은 나무 의자를 줄 맞춰 놓느라 분주했고 의자 다리가 흙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교실에 들어서자 책상들이 뒤쪽 벽으로 밀려 있었다. 아이들이 자기 책상을 미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내 책상은 굳이 밀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벽에 붙어 있었다. 칠판 한쪽에는 색분필로 그린 꽃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창가에는 어제 만들다만 종이꽃 몇 송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누군가 흘린 풀냄새가 교실 안에 옅게 남았다. 교실 뒷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국기 그림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교실에서는 마지막으로 노래를 맞춰보았다. 풍금 소리에 맞춰 입을 벌렸다 닫았다. 앞줄 아이 하나가 가사를 틀리자 웃음이 조금 났고 선생님도 같이 웃었다. 오늘 실수해도 되니까 큰 소리로만 하자. 선생님은 교실을 한 바퀴 돌며 옷매무새를 하나씩 고쳐주었다. 내 앞에서도 잠깐 멈춰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노래가 끝나자 친구들은 하나둘 부모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아버지는 아침부터 와 계신데. 우리 엄마는 떡도 가져온대. 우리 언니도 온다고 했어. 나는 괜히 창문 쪽만 보았다. 운동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오는 어린 아이도 있었다. 아버지 어깨에 카메라가 걸린 집도 있었다. 나는 창문 틈으로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훑어보며 꽃무늬 앞치마를 찾았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입던 그 앞치마가 먼저 눈에 들어올 것 같았다. 아직은 보이지 않았다. 운동장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한 번 크게 울렸다 사라졌다. 아이들 몇이 창가로 몰려와 같이 밖을 내다봤다. 색종이 꽃장식이 창문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종이 한 번 울렸다.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었다. 이제 나가자. 우리는 두 줄로 운동장으로 걸어 나갔고 흙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줄지어 이어졌다. 조회대 앞에 서자 운동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햇빛을 받은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방금까지 비어있던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여러 색깔의 옷과 손수건들이 뒤섞여 보였다. 나는 노래보다 먼저 사람들 얼굴부터 찾았다. 왼쪽과 오른쪽, 맨 뒤까지 차례로 살펴보았다. 꽃무늬 앞치마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이 풍금 앞에 앉았다. 아이들이 자세를 고쳐 섰다. 나는 한 번 더 교문 쪽을 바라보았다. 운동장 끝에서 늦게 뛰어오는 부모 몇 사람이 보였다. 그 속에도 어머니는 없었다. 옆줄 아이가 팔꿈치로 나를 툭 치며 저 앞에 자기 엄마가 있다고 속삭였다.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관객석 한쪽에서는 할머니 몇 분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아기를 업은 젊은 어머니가 아이 등을 토닥이며 서 있었다. 누군가 목소리를 낮춰 아이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다.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마주 흔들었다. 사람들 틈에서 익숙한 앞치마 무늬를 찾아 눈이 자꾸 움직였다. 풍금 뚜껑이 열려 있었다. 건반 사이 먼지가 햇빛에 옅게 드러났다. 건반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졌다. 선생님 손끝이 건반 위에서 잠깐 멈췄다. 운동장 깃발이 바람에 한번 크게 흔들렸다. 맨 뒷줄 나무 의자 하나가 아직 비어 있었다. 햇빛이 그 의자 위로 천천히 지나갔다. 멀리서 확성기 잡음이 짧게 울렸다. 곧 사라졌다. 색종이 꽃 하나가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회대 옆에 걸어둔 이름표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풍금 첫 음이 천천히 울리며 노래가 시작됐다. 앞줄 아이들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손을 모으고 앞을 바라봤다.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눈은 자꾸 관객으로 향했다. 관객석 맨 앞줄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는 어머니가 보였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몇 번 들렸다. 누군가는 아이 이름을 낮게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노래를 마치고 박수가 들렸다. 친구들과 함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고개를 숙였다 들면서 또 한 번 사람들을 찾았다. 이번에도 꽃무늬 앞치마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 순서는 그림 발표였다. 아이들이 하나씩 자기가 그린 가족 그림을 들고 나왔다.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씩 받아 관객들 쪽으로 들어보였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태워주는 그림을 그려왔다. 어떤 아이는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은 그림을 그려왔다. 관객석에서는 그림이 나올 때마다 작은 웃음이 났다. 내 차례가 되어 그림을 들었다. 어머니가 시장 좌판 앞에 앉아 있는 그림이었다. 관객석은 잠깐 조용했다. 나는 그림을 든 채 자리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는데 나는 그 그림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다. 짝꿍이 내 그림을 잠깐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그림을 무릎 위에 엎어 놓았다. 선생님이 그림들을 거두며 내 것도 함께 챙겼다. 아무 말 없이 다른 그림들과 같은 자리에 포개 놓았다. 맨 뒷줄, 아까부터 비어있던 그 나무 의자만 그대로였다. 다음 순서는 율동이었다. 손을 들어 올리고 옆으로 한 걸음 옮긴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몸은 선생님을 따라 움직였지만 눈은 자꾸 운동장 끝으로 흘렀다. 교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만 보여도 가슴이 먼저 움직였다. 시장에서 손님이 붙잡는 바람에 조금 늦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다. 친구 하나가 손을 흔들었는데 앞줄에서 자기 어머니를 본 모양이었다. 관객석에서도 손이 흔들렸다. 나는 따라 웃지 못했다. 잠시 후 풍금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공연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웠다. 부모님 오신 사람부터 천천히 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달려나갔다. 아버지! 운동장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누군가는 등에 엎였다. 누군가는 손을 잡고 뛰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 목에 매달려 다리를 흔들었다. 사진기를 들고 온 아버지는 아이를 조회대 앞에 세우고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도 없는 카메라였지만 아이들은 한참 웃고 서 있었다. 과자를 하나씩 꺼내주는 집도 보였다. 삶은 달걀을 건네는 어머니도 있었다. 어느 집 할머니는 손자볼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누군가는 아이 이마의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옆집 순이는 아버지가 사온 종이 풍선을 흔들며 지나갔다. 멀리서 누군가 자전거 종을 딸랑거리며 지나갔다. 운동장 흙바닥 위로 여러 발자국이 뒤섞여 어지럽게 찍혔다. 교문 밖에서는 뻥튀기 장수가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펑 소리가 날 때마다 아이들이 놀라며 흩어졌다가 까르르거리며 다시 모였다. 운동장 한쪽에서는 아직 사진을 찍는 가족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옆을 지나며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운동장 흙바닥에는 아까 떨어졌던 색종이 꽃 하나가 여러 발자국에 밟혀 있었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가슴 주머니 속 손수건이 어느새 구겨져 있었다. 관객석이 하나둘 비어가는 동안 나는 조회대 옆에 서 있었고 지나가던 몇몇 어른들이 나를 흘끗 보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선생님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 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안 오셨니?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갔다. 나는 조회대 옆 나무 의자 하나에 앉았다. 손수건을 꺼냈다 다시 접었다.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또 꺼냈다. 흰 손수건 끝이 조금씩 구겨졌다. 운동장은 조금씩 조용해졌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교문 밖으로 멀어졌다. 누군가 흘리고 간 종이꽃 한 송이가 발밑에 떨어져 있었다. 먼지가 바람을 따라 천천히 흩어졌다. 조회대 옆 종이 꽃장식이 바람에 한번 흔들렸다. 줄에 묶인 만국기가 서로 가볍게 부딪혔다. 멀리서 뻥튀기 기계 소리가 한 번 더 울렸다. 나는 교문만 바라봤다. 시장에서는 늘 늦게 끝나는 날도 있었으니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았다. 운동장을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지나가며 바닥에 떨어진 색종이 조각을 한 곳으로 모았다. 빗자루 끝에 걸려나온 종이꽃 하나가 바람에 굴러갔다. 조회대 앞 의자도 하나둘 접기 시작했다. 삐걱. 나무 의자가 접히는 소리가 운동장에 길게 울렸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의자를 접던 아저씨가 내 쪽을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내 앞 의자만 남겨두고 다른 의자부터 옮겨갔다. 햇볕이 조금 기울었고 교실 창문에 비치던 빛도 아침과 달라져 있었다. 운동장 한쪽에서 공을 차던 아이들까지 집으로 돌아갔고 교문 밖 골목은 아까보다 한산했다. 멀리서 두부 장수 종소리가 딸랑딸랑 지나갔다. 시계는 없었다. 해 그림자만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다. 잠시 후 선생님이 가방을 들고 나왔다. 나를 보고 가까이 왔다. 집이 어디였지? 나는 동네 이름을 말했다. 혼자 갈 수 있겠니?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잠깐 망설이다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심해서 가. 나는 운동장을 한 번 더 둘러봤다. 조회대 옆에 남아있던 나무 의자 하나도 아저씨가 들어올렸다. 운동장에는 흙바람만 조용히 지나갔다. 나는 책볼을 품에 안고 천천히 교문을 나섰다. 골목으로 들어서다 한 번 뒤를 돌아봤다.
학교 지붕 위로 만국기가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다. 집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책보를 품에 안은 채 마루에 걸터 앉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아침에 급히 나간 그대로였다. 방바닥에는 이불이 개켜져 있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바람도 없는데 가만히 늘어졌다. 오빠 신발이 마루 밑에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아침에 걸치고 나간 자리에는 낡은 저고리 하나가 못에 걸렸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다. 양은 냄비가 뒤집혀 엎어져 있었다. 아침에 마시다 남은 보리차가 주전자 안에 그대로 식어 있었다. 밥상도 아직 펴지지 않았다. 나는 책보를 방 한쪽에 내려놓고 다시 마루로 나왔다. 골목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종이꽃 하나를 들고 뛰어가는 아이도 있었다. 누군가는 어머니 손을 잡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쪽을 잠깐 보다 시선을 거뒀다. 마루 끝에 앉아 발끝만 내려다봤다. 흰 양말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손으로 몇 번 털었지만 깨끗해지지 않았다. 가슴 주머니 속 손수건을 다시 꺼냈다. 아침보다 구김이 더 심해져 있었다. 손바닥으로 눌러 편 뒤 다시 접어 넣었다.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으려니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아 발을 몇 번 굴러보았다. 담장 너머로 옆집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해가 담장 끝으로 조금씩 기울었다. 그제야 골목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광주리가 다리에 부딪히는 소리, 고무신이 흙길을 밟는 소리, 반쯤 열려있던 대문이 활짝 열렸다. 어머니였다. 꽃무늬 앞치마는 그대로 두르고 있었다. 앞치마 끝에는 물기가 조금 말랐다. 광주리에는 무청이 삐져나와 있었다. 어머니는 광주리를 먼저 부엌에 내려놓고 두 손을 앞치마에 한번 문질렀다. 왔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한번 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양동이에 받아둔 물로 손을 씻었고 철 대야에 물이 찰박거렸다. 잠시 뒤 쌀독 뚜껑 여는 소리가 났다. 돛박이 쌀을 퍼올리는 소리, 쌀 씻는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 부엌은 금세 평소 저녁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엌 창문으로 저녁 어스름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마루 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말했다. 손 씻고 와.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뒤 다시 들렸다. 밥 해야지. 그 말에도 그대로 있었다. 어머니가 마루로 나와 내 앞에 잠깐 섰다. 하계회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이 먼저 나왔다. 끝났어. 짧은 한마디였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행주로 손을 한 번 닦은 뒤 내 얼굴을 잠깐 보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소리가 나며 마른 장작이 탁 하고 갈라졌다. 연기가 굴뚝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나는 마루에서 그 연기만 바라봤다. 해가 더 내려앉을 무렵 밥상이 마루에 놓였다. 보리밥 한 그릇, 된장국, 풋고추 몇 개, 간장 종지 하나. 김이 오르는 국그릇에서 된장 냄새가 옅게 퍼졌다. 어머니는 내 밥그릇을 먼저 놓아주었다. 먹어. 나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국은 조금 뜨거웠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혔다.
어머니는 풋고추를 하나 집어 내 밥그릇 옆에 놓았다.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였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풀며 작게 말했다. 오늘 장이 늦게 끝났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국그릇만 바라봤다. 그 말 뒤에도 긴 설명은 없었다. 누가 붙잡았는지, 왜 늦었는지.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앞치마를 접어 문갑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하계회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나도 다시 묻지 않았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제 시장 골목을 지나는 일은 그리 특별하지 않다. 장바구니 대신 바퀴 달린 카트를 끌고 다닌다. 좌판마다 채소가 쌓여 있고 상인들이 손님을 부른다. 비닐로 지붕을 덮은 좌판 사이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가 뒤섞여 들린다. 생선 좌판 앞을 지날 때면 비린내가 훅 끼쳐온다. 시장 초입 좌판에는 나이든 여인이 앉아 물을 다듬고 있었다. 좌판 위 저울은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었다. 낡은 방석 위에 웅크려 앉은 채로 손끝이 붉게 텄다. 칼날이 지나갈 때마다 무청이 툭툭 잘려 바구니로 떨어졌다. 지나가던 손님이 값을 깎아달라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인은 대꾸 없이 무 하나를 더 얹어주었다. 손님이 떠난 뒤 여인은 좌판 한쪽에 앉아 식은 찬압을 열었다. 꽁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틈을 타 몇 술 뜨고는 다시 뚜껑을 덮었다. 나는 그 옆을 오래 지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다. 아이를 키우던 시절 하계회 날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그날은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다려 입었다. 강당에 도착하니 이미 접이식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맨 앞줄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았다.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무대 위 아이들 속에서 내 아이 얼굴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이가 무대 아래를 두리번거리다 나를 보고는 눈이 커졌다. 손을 흔들지도 못하고 그저 활짝 웃기만 했다. 나는 그 웃음을 놓치지 않으려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공연이 끝나고 아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다. 가방을 대신 매주며 손을 잡고 강당을 나섰다. 아이는 오는 내내 무대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늘어놓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다. 며칠 전에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했다. 바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반지꼬리가 나왔다. 뚜껑을 열자 색이 바랜 흰 손수건이 접힌 채 놓여 있었다. 귀퉁이에 수놓은 이름은 실색이 발에 희미해졌다. 반지꼬리 안쪽에는 색이 다른 실패 몇 개가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옆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가 좌판 앞에 앉아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비어 있었던 건 하계회 의자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비울 수 없었던 하루였다. 지금도 가끔 운동장 맨 뒷줄에 놓여있던 나무 의자 하나가 떠오른다. 공연이 시작될 때까지 끝내 아무도 앉지 않았던 그 의자였다. 오늘 이야기에서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으셨나요? 그 시절의 기억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